보고서 작성부터 일정 관리까지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개인의 비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현장에 맞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기술만으로는 부족하죠. 섬세한 설계와 깊은 고민, 현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함께해야 하는데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 기반 AI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완성해가는 AI 생태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오늘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AI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박병훈 대표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새 정부가 AI를 신성장 동력 1호로 지정을 하면서 AI 경쟁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우리나라 AI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요? 네, 기술적으로는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었고요. 근데 다만 아직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하고는 격차가 여전합니다. 따라서 집중 투자와 전략적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AI 생태계를 이해하려면 AI가 어떻게 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보는 게 필요한데요. 첫째는 반도체 GPU, 고속 네트워크이라고 일컬어지는 계산 엔진, 하드웨어죠. 두 번째 하드웨어 위에서는 AI 운영체계라고 말하는 OS라고 말하는 플랫폼입니다. 세 번째로는 음성, 영상, 이미지, 인식부터 대형 언어 모델과 생성형에 이르는 코어 핵심 모듈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는 세계 정상급이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GPU는 글로벌 기업이 독보적입니다. 우리가 추가 전략 필요하고요. 생성형에 있어서는 아직 한국이 한 5위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반도체 생성형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AI OS라고 말하는 미들웨어 플랫폼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이 생성형 AI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요즘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기존의 AI와는 어떤 점에서 좀 다른가요? 기존 AI가 정보에서 주어진 패턴을 찾는 일꾼이라고 하면 생성형 AI는 정보를 합성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창작자 정도로 비유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사진 속의 물체를 분류했다는 것이 기존 AI다라고 보면 나 이런 그림을 그려줘요라고 한다면 그림을 이제 척척 그려주는 이런 것들이 생성형이고요. 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환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 위험이 있으므로 만드는 걸 시키는 그 당사자가 반드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생성형을 뛰어넘어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그러면 생성형 AI와는 또 어떻게 다른 개념일까요? 아까 일꾼 말했고요, AI가. 그리고 생성형은 창작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이제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업무를 해낼 수 있는 척척이다 정도인데요. AI가 우리가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일을 받고 분해해서 기존 기능과 결합해서 뭔가를 해내는 이런 것들이죠. 반복 업무는 물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AI 에이전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조금 더 진화해서 AI를 이제 뭐 개인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만의 비서처럼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 스케줄을 짜달라고 하거나 또 식단, 우리가 먹는 음식을 사진만 찍어주면 내 식단 조절을 해주는 그런 AI 에이전트가 나온다거나 혹은 우리 아이들 등하교나 안전관리를 이벤트 기반으로 하는 AI 에이전트가 나온다거나 심지어는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PD님께서 야, 이거 주석 한번 달아보고 요약도 좀 해보고 캡셔닝도 해봐 이런 것들을 AI 에이전트한테 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은 정말 뭐 하나 물어보면 이를 활용해서 뭐를 할까요? 한 단계 더 질문을 던져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좀 현장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일로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하드웨어, 미들웨어, AI OS, 기능, AI 에이전트를 모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퀵윈 할 수 없죠.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준비된다는 것은 결국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이런 미들웨어,
그리고 또 이미 기능, 우리 이미지, 영상, 텍스트를 분석해내는 이런 AI들, 그리고 지금 생성형 AI들, 이게 이제 모듈들이죠. 이 위에 이미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어떤 요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블록형처럼 활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쉽게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AI OS 미드웨어 체계라 하겠습니다. 예. 자, 이 공동 플랫폼 기반의 AI 에이전트, 어떤 뭐 산업이나 현장에서 잘 쓸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라고 보십니까? 산업 현장의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의아하실 텐데요. 네. 생각을 해보면 보고서 작성과 같은 행정 업무, 또는 고객 예약을 하거나 고객 문의를 하거나 관리하는 고객 서비스 분야, 그리고 물류, 의료 분야, 이런 모든 곳에서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펑션, 그리고 일반적인 것들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고 블록처럼 꽂아 올려야 한다라는 거고, 이런 그 에이전트의 성능과 사용량, 비용,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람을 주거나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체계, 즉 다시 말해서 AI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쉽게 확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체계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봅니다. 네, 이 AI 에이전트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좀 기술 주권 확보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만의 AI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AI 하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활용하는 도구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 국가 안보와 산업 전반을 좌우하는 디지털 핵무기, 이런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해외 의존하는 것만 쓴다면 디지털 주권, AI 주권을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 우리 데이터, 우리 법제, 우리 플랫폼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 AI를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소버린 AI, 주권 AI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잘하는 것이라고 하면 학교나 연구소 같은 건 기초 연구,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면 그런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AI 에이전트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게 하는 이런 것들이 뒤바뀌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교가 응용 연구를 하고 있다거나 기업이 지나치게 그 기초 연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잘하는 걸 잘하는 것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를 시키려고 하면 전 국민이 쉽게 AI를 쓸 수 있는 대중화, AI 대중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AI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환경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먼저 이런 거죠. 어떤 우리가 공통 플랫폼을 뚝딱 해서 설치하고 그 위에서 바로 우리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것들은 일반 개인한테는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북을 제공해서 그 가이드북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제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전체 이런 모든 과정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폼, AI 트랜스폼을 주도하는 핵심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바로 이런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 끝으로 앞으로의 그 AI 시장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성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당연한 얘기거든요. 모든 기업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려면 디지털 트윈, 그리고 도메인 특화된 AI 에이전트, 즉 우리 도메인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만 시장에서 생존이 보장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AI가 30% 성장하고 있고요. 전체 산업 규모를 14%를 크게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상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희는 데이터 전쟁이다 이것이. 그럼 이 데이터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무엇? 이것을 저희는 데이터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항공모함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치 전투함을 이끄는 항공모함처럼 강력한 플랫폼 위에서 전주기 엔지니어링을 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들이 바로 항공모함 함재기 조종사 역할을 해 플랫폼과 AI 기술을 최전선에 신속하게 투입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항공모함 위에서
데이터, 기술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성장하고 산업계로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AI 확산 전략, AI 강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병원 대표님과 AI가 만들어갈 산업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